후보자님, 후보자님, 네,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대통령 포함되지요. 맞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의 3급 이상 공무원도 포함되고요. 네, 판사 검사도 포함되고요. 장성급 장교 포함됩니다. 그 밖에 고위직 공무원들 많이 포함되네요. 공수처에 처장이 있고요. 차장이 필요한데 현재 공석이지요. 네, 부장검사 지금 몇 명 있습니까? 5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5명 있습니까? 네, 5명 전부 혹시 다 검사 출신인가요? 아닌 사람 있습니까? 대부분 검사 출신인데 아닌 분도 한두 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있습니다. 없습니까? 검사 출신 아닌 분이 있습니다. 검사 출신이 다수지요? 부장검사나 검사나. 맞습니다. 예, 지금 대통령 검사 출신이에요. 며칠 전에 민정수석이 새로 임명되는데 검사 출신인 거 알고 계시죠? 네, 민정수석이 임명되자마자 검찰 인사해서 국민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차장 임명하려면 제청에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렇죠? 네, 대통령실하고 논의를 해야 돼요. 검사도 대통령이 임명권자죠. 네, 임명권자는 대통령이 맞습니다. 그러면 혹시나 수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는 차장을 본인이 과거에 검찰에서 같이 근무했던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을 임명하고픈, 그리고 부장검사나 검사 자리에도 그런 사람을 임명하고픈 유혹을 느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저는 그런 시도는 지금 공수처법 3조 3항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며칠 전에 임명된 민정수석에 대해서 언론에서 이런 평가를 한 기사가 있어요.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초기에 국정원 국방부 댓글 사건 수사 때 수사방해 외압 의혹 당사자로 지명됐다. 세월호 수사 때도 청와대와 장관의 의중을 받들어 해경에 일부 혐의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수사팀을 강하게 압박했다는 언론의 지적이 있었어요. 그런 분을 민정수석으로 임명한 대통령의 의중이 공수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대통령의 이거 인사에 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는 것은 좀 부적절합니다. 어쨌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과 관련돼 가지고 공수처는 그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오래전 얘기입니다.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경우에도 검찰 출신들이 근무하면서 정권과 검찰에 관련된 수많은 수사 정보와 결론이 유출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공수처는 후보자, 처장 후보자 판사 출신이지만 대부분이 검사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이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너무나 눈에 보이는 걱정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특검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처장으로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강한 신념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말씀을 좀 해보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관련돼 가지고 제가 특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유념하실 거예요? 청와대 용산 측하고 차장 임명 때부터 부딪혀야 되거든요. 네, 처장 후보자도 그런 얘기 하셨어요. 본인이 수사 경험이 없으니까 수사 경험이 많은 검사 출신을 임명하겠다. 네, 어떤 사람을 들이밀까요? 용산에서 인권의 보호에 충실하고 권력에 맞서 기계 있는 검사, 물론 찾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 출신 검사들을 찾아서 처장과 협의를 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수많은 권력 지근거리에서, 그리고 지금 현재 권력 근처에 있는 검찰 출신들과 가까운 사람을 차장으로 임명하라고 요구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시겠어요? 만일에 처장이 뜻이 관철되지 않을 때 어떻게 싸울 수 있습니까? 말씀을 해보세요. 위원님 그 지적하신 부분 유념하겠고요. 그 부분 아까 그 3조 3항 위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저의 정당한 재청권을 행사할 것이며, 그리고 제가 수사권 유능한 탁월한 수사력을 가진 차장을 구하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유능한 그다음에 어떤 출중한 수사력은 그런 어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의 어떤 수사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독립 수사기관으로서의 그 공수처에 대한 강한 신념을 가진 사람 중에 찾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무원은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걸 봤을 때 고발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통령이나 대통령 비서실에서 수사 관련해서 처장이나 공수처 연락이 오면은 현행법 위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고발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언론에 알리고 고발을 하셔야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고 그 부분에 관련해서도 법에 따라가 조치할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과거 정부 시절에 국가의 경제 정책을 비판했던 미네르바라는 분을 구속 기소하기 위해서 검찰에서 가지고 온 법률이 전기통신기본법이라는 해괴한 법이었어요. 구속까지 했죠. 나중에 무죄 났고 헌재에서 위헌 결정 났습니다. 유모차 부대 어머니들이 시위하러 나오신 그 어머니들을 입건하기 위해서 일반 교통방해, 도로교통법 위반에 점을 발견해낸 경찰들, 결국 권력에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런 아이디어를 낸 거거든요. 근데 대통령이나 대통령 가족에 대해서는 서면 수사, 서면 조사에 그쳐서 무혐의 결정을 합니다. 그래놓고 희희낙낙했을까요? 우리가 정말 귀한 걸 발견해냈다. 정권에서 얼마나 우리를 좋아하겠느냐, 예뻐하겠느냐. 그래놓고는 국민들한테는 수십 년간 사장된 법률을 가지고 와서 기소했던 게 경찰과 검찰이었어요. 그래서 공수처가 탄생한 겁니다. 어떠세요? 공수처의 고유한 기능, 이번에 지금 해야 될 역사적 사명에 대해서 어떤지 말씀을 좀 해보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공수처는 권력기관에 대한 견제, 그다음에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어떤 수사를 위해서 설립되었습니다. 공수처는 그런 기능과 권능을 행사하는 데 한치의 허트림도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쉽게도 고위공직에 임하는 책임 있는 자들은 말로써 국민들을 신뢰하게 만들기 어렵습니다. 살아온 행적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오늘 오전에 다른 의원들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의혹이 많으세요. 자료 충분히 내지 않으면 말씀만으로는 믿기 어렵다는 말씀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